오늘 영화 얘기 나와서 다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반응하려면 어떤 세 가지 정보를 줘야 돼. 어떤 사람이 또라이 짓을 했다. 그럼 우연의 일치겠지. 또 한 번 또라이 짓을 했다가 저 새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야. 저 녀석 혹시 황당한 녀석 아니야? 원래 황당한 녀석이어서 황당한 짓을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황당한 짓을 하면 저는 황당한 놈이다. 황당한 놈이니까 황당한 짓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는 많아. 그러니까 뭐 3인시효 이런 것도 옛날부터 있었고, 또 최근에는 뭐 어디 보니까 3명이 이렇게 공중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쳐다보는 거야. 근데 1명이나 2명이 쳐다보고 있으면 반응을 안 해. 딱 3명이 있으면 그때부터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일단은 피사체가 있고, 둘은 관측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주목을 하고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지. 이 하나만 있으면 일단 반응을 안 해.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이미 두 개라는 거지. 전통적인 영화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나의 특징이 뭐냐면 교도로 말을 하는 거야. 한 사람 대사 끝날 때까지 저 사람 기다려.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 현실은 막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온다고 막 떠드는 거야. 술 한잔 하면 막 떠들지. 누가 말 다 끝날 때까지,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주냐고. 전쟁 영화를 찍는데 탱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국방부 협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화 감독들 다 불러놓고 찍는 탱크 가는 거야. 탱크 가면 막 다른 감독들 영화를 막 찍고 있어. 근데 임권택 감독은 안 찍고 있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임권택 감독은 이 창문 안에서 관객이 보고 있는 거야. 이 밖으로 탱크가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문이라는 걸 통과해서 탱크를 보여주는 거지. 또는 담 너머로, 그냥 탱크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담 너머로, 담 안쪽에서 관객이 그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사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을 보여줘. 보는 사람을 보여주는 제일 쉬운 방법은 카메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지. 이 사이에 방해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담장 위로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한 세 가지 조건이 딱 있으면 내가 그때부터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를 맨 처음 써먹은 게 뭐냐면 이제 일본 그 우키요에인데, 일본 판화 제작자들이 판화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인상주의의 시초라는 거지. 서양에는 원근법이 알려져 있어. 서양 원근법은 어쩌면 이렇게 돼 있어. 건물이 쭉 있는 거야. 이게 도로라고. 관측자는 여기 있고 피사체는 여기 있는데 건물이 쭉 있다고. 여기가 소술점이고. 근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히틀러가 맨날 이런 그림만 그렸다는 거야. 히틀러가 화가인데 이 건물만 계속 그래 사람을 못 그려가지고 잘렸어. 화가 못해 불타고 나서 전쟁광이 됐어. 근데 이런 그림은 원근법이라 할 수가 없어. 물론 이건 원근법이 훌륭하게 적용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일본에 있을 리가 없지. 일본에 이게 없는 거야. 대리석 건물이 없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원근법을 좀 야매로 배웠어. 안 맞는 원근법을 배운 거지. 이제 사쿠라 나무가 딱 있어. 사쿠라가 피어 있고 뒤에 후지산이 있어. 이런 이상한 원근법을 만들어낸 거야. 일본식 원근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가짜 원근법이야. 원근법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원근법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고. 원근법에 딱 맞는 그림은 원근법을 인식을 하지 못해. 그게 원근법이 적용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우키요에가 대히트를 해가지고 너도나도 이걸 이제 전경으로는 사쿠라 고치셔야 되고 뒤에는 후지산이 있어야 돼. 일본의 인상주의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근법을 딱 엉터리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원근법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지. 약간 틀린 원근법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본 사람들이 내가 반응을 했다는 거지. 그걸 보고 빈센트 반 고흐가 반응을 해서 이제 인상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래서 네덜란드 화가들은 프랑스 화가들이 그 인상주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일본 판화를 보고 여기 뭔가 느낌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런 모순, 이상한 걸 최대한 없애려고 해. 그냥 자연스럽고 완벽한 걸 원한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모델이 이렇게 포즈를 예쁘게 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뭔가 완벽해야, 그러나 사실은 약간 틀려야 뇌가 반응한다. 어떤 대칭이 있으면 이 대칭이 맞냐 안 맞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다고. 두 개 딱 대칭을 시켜놓으면 이게 과연 일치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돼. 그래서 대칭을 연출하고 그 대칭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불일치를 만든다는 거지. 그 불일치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했더니 춘향과 몽룡은 대칭이 아니야. 춘향은 양반이고, 목룡은 양반이고 춘향은 천민이라고.
대칭이 아니니까 저건 아닌데 양반하고 기생이 어떻게 맺어져? 아니라고. 대칭이 아닐 때 대칭 구조 그 자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완벽하게 대칭을 딱 만들어 놔버리면 완벽한 대칭 상태에서는 이것이 대칭이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전혀 인식을 못해. 이게 대칭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일치를 만들어서 이거 뭐 아니잖아. 그래서 막 이게 뭐야 하고 막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관객들의 뇌가 반응을 한 거라고. 뒤뚱거린다는 건 어떤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대칭이 있다는 거지. 그 대칭이 있다는 것은 어떤 피사체와 그것을 보는 관객 사이에 어떤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의사결정이 일어나서 이놈을 치워버려야 된다거나, 이놈 이쪽으로 온다거나, 이놈 이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객들의 뇌가 반응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뒤뚱은 실제로 뒤뚱거리도 된다는 거지. 항상 어떤 대칭 구조,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따라가는 영화는 뭐냐면 그 상대가 없어. 주인공이 말할 때까지 상대방이 기다려준다고. 교도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실수가 있는데 얘가 내려가면 그냥 올라가고, 이렇게 교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도로 하는 건 뭐냐면 파동이라는 거지. 또 이만기하고 강호동 실험하는데, 이만기가 이쪽으로 힘 팍 주면 강호동도 이쪽으로 팍 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균형이 딱 맞아버리면 이건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이때 관객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면 이놈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퀴가 달려서 이놈이 이쪽으로 갔다 시소가 이놈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야. 그럼 못 내려가. 중간에 축이 되는 놈이 대칭 구조를 교란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방해할 때 의사결정을 할 상황이라는 것을 관객들이 인식하게 된다. 뒤뚱거린다는 것은 실제로 그 시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슈퍼맨 옆으로 날아갈 때 이상하면 슈퍼맨 또 한쪽 팔 들고 와. 이러고. 요즘 만화에 보면 슈퍼맨이 서서 날아가요. 샥 날아간다고. 이렇게 날아가야 폼나지. 뭐 누워서 이렇게 하자고. 누워서 가면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는데 목이 여기 디스크 걸려. 목 디스크 걸린다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슈퍼맨 이렇게 보면 뭐 박아버릴지도 모르고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요즘 슈퍼맨은 직립보행을 한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면 상당히 관객이 올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왜 슈퍼맨이 수평으로 날아가는가? 이런 그 뇌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구조를 흔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시간 구조를 따라가는 어떤 상대가 없거나 상대가 있어도 그 교도로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상대가 없어. 근데 공간 구조를 따라가는 것은 항상 그 순간에 상대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방해를 한다는 거지. 스나이퍼가 저격을 하는데 총을 딱 겨누고 있을 때 제3자가 반드시 교란을 해야 돼. 또 뭐 빛이 눈부시게 내 얼굴을 탁 때린다거나 하려고 하는데 쥐가 싹 지나간다거나 항상 그런 방해자가 있어야 그 스나이퍼의 이렇게 긴장이 있지. 시나리오 쓰는 사람은 그런 방해자를 다 빼버려요. 방해자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이상적인 결투를 하고, 예를 들어 서부 사나이가 샥 총을 뽑으려고 하는데 참사 확 지나가거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물을 퍼버거나 아이 무슨 말들 많은가 그러고 막 뚱보 아줌마가 나타나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야지. 왜 방해자가 없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한다는 거 이상하잖아. 잘 안 된다고. 아빠 어디가. 그게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잘 드러내. 왜냐면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예를 들면 그 뭐 러닝맨인가? 뻔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얘가 딱 주면 나는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른들의 행동은 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애들의 행동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애들의 행동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것을 궁금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애들은 뒤뚱거린다는 거지.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고 그 상황에서 뒤뚱거리는데 어른들은 안 뒤뚱거려. 그리고 그럼 뒤뚱거리면서 안 뒤뚱거림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딱 사춘기. 지금 그 아빠 어디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윤호라다가 애들 또 나이를 먹으면 한 10살 되면 못해. 그것도 완전히 맛이 가서 막 어색해. 이게 이제 구조론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는 어떤 입자의 세계에 살고 있다. 실제 행동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힘에서 일어난다. 여기가 이제 이 천칭이 기울어지는 지점이라고. 힘에서 운동이 일어나는데 운동이 힘에서 일어난다. 운동의 원인이 힘이니까.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건 입자라는 거지. 우리는 이 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단 어떤 사람이 또 있는데 너 왜 이러소? 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라면 혼나는 거지. 아버지가 조폭이야. 우리 입자반인데 입자 배후에 질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배를 타보면 알 수가 있어. 배 위에서 붙어 있으면
이 배하고 이 배 사이에서 이제 물을 떠야 되거든. 내가 이제 뚜레박으로 물을 떠는데 요 양다리를 딱 걸치고 한쪽 다리는 여기 있고 한쪽 다리는 여기 있고 이제 그 사이도 뚜레박을 딱 넣는다고. 배가 쫙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뚜레박을 막 푸는데 다시 두 배가 딱 가까이 와. 나는 그 가운데 끼어버리는 거지. 여기 죽는 수가 있어. 쫙 벌어졌다 다시 쫙 와. 위험하지. 그런 이 지뢰의 공간 날려버린다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지. 김기덕 감독이 그런 걸 잘 알아요. 김기덕 감독이 이런 종이도 굉장히 위험하게 칼로 쓴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잘 알아.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저것도 흉기가 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공간의 토대를 흔드는 그런 것이 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고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영화를 잘 만든다는 거지. 실은 이 대칭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물방울이 있다면 이 물방울은 대칭된 공간이지. 이 내부는 굉장히 균일해. 여기 뭐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깨져. 일단 여기 남자만 있는데 이쁜 미녀가 딱 나타났다. 이 깨지. 다음 날부터 싸움 나고 이제 난장판 나는 거죠. 이 이물질이 요 가운데 있으면 안 깨져. 모계사회가 내가 다 여왕님하고 이제 이물질 여기 가운데 있어야지. 이쯤 있으면 이게 완전 개박살 난다는 거지. 이게 딱 여기 있어야 돼. 이제 구조론의 진리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것은 공간의 압박 때문이다. 이물질이 여기 딱 있을 때 이물질이 이쪽으로 딱 이동해. 그래서 요 가운데로 가버려. 그럼 입자가 되는 거지. 이분이 50도 50이 돼서 어떤 외력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 뭐냐면 요 부분이 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지. 아까 강호동하고 이만개 실험하는데 대칭된 상황에서는 이쪽에서 50을 밀면 자기도 50을 밀고 딱 똑같이 행동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영화들은 다 그렇게, 김기덕은 그렇게 해서 저쪽에 한 방 나 백박 때려. 이 대칭을 깨버려야 되는데 대칭을 깨는 것이 입자다. 근데 이 대칭을 깨려면 여기 핵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보통 이 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이 구조 자체가 깨져버려요. 지리 자체가 깨져버린다고. 이 좋은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외부의 이 물질을 절묘하게 딱 가운데, 이 가운데를 특이점이라고 하는 특이점에 위치시킬 수 있냐. 존나게 갈구면 그렇게 된다. 전쟁 상황. 전쟁 딱 일어나면 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총 들고 간다고.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돼. 그러면 다 여러분도 총 들고 가는 거야. 지금 막 박근혜 막 욕하다가 전쟁 나면 총 들고 박근혜를 지켜야 돼. 그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해줄 때 핵이 딱 가운데로 이동해서 특이점에서 자리를 딱 잡고 이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My friends